세무사 2차 출제 경향은요, 예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지만 광범위한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응시생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풀이 과정을 세세하게 다 보면서 부분 점수를 많이 줬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채점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맞췄는지 맞추지 못했는지 그런 걸 체크하면서 채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유에서 사실은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좋으냐면 아무리 기본적이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자기가 답을 맞출 수 있는지 그거를 시험을 통해서, 모의고사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또 연습도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재서 실전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기가 정확한 답을 맞출 수 있는지 그거를 채점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모의고사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법은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하죠. 목차를 좀 외우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목차를 보게 되면 3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면서 내용 이해하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목차도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백지 쓰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백지 쓰기 같은 경우에는 백지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써보는 게 백지 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백지 쓰기를 한번 해보면 세무회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세법학 할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 백지 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은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모의고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차 외우기, 세 번째로는 백지 쓰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강의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이득 강의다.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쓰는 용어죠. 개이득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 강의가 다른 학원의 세무회계 강의 시수에 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강의 시수가 적은 컴팩트한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충분하지 않으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제 강의와 책으로 공부해서는 합격하기 충분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합격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는 컴팩트하지만 이번 동차 세무회계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한 내용이 이번 2차 시험 기준으로 100% 출제가 됐습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제가 칠 건 치고 또 할 거는 다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강의는 개이득 강의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강의는 충분한데요. 문제는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합격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합격을 하시려면 복습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강의를 듣고 복습을 제대로 안 하면요, 합격 확률이 아무래도 0%겠죠. 그렇지만 제 강의가 충분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복습을 열심히 해주신다면 합격 확률이 200%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만 믿고 열심히 복습을 좀 해주신다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가관리회계 강의하고 있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세무사 2차 대비 원가관리회계 관련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사실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딱 두 문제 나옵니다. 사실 두 문제 나오고 한 문제당 배점이 이제 20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탈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영이 누님과 그 다음에 용대 형님 두 분이서 커버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도합 300점에 달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점수는 사실은 40점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수험생이라도 그래요. 이게 원가관리회계는 아무래도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뒷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가관리회계를 강의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기에 가장 쉬운 과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원가관리회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두 문제 출제하는데
갑자기 한 문제를 그동안 나온 적이 없었던 굉장히 지역적인 주제를 갑자기 물고 늘어진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그 기출 패턴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늘 나오던 굉장히 뻔한 그런 주제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한 문제는 원가회계에서 또 한 문제는 관리회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관리회계 뻔한 주제로 뭐가 나올 거냐면 당연히 CVP나 혹은 뭐 관련 원가 분석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아니면 뭐 표준 원가 계산 뭐 이런 쪽이 나오든지 원가회계도 뭐 뻔하게 그냥 종합 원가 계산 하나 물어볼 거고 아니면 뭐 변동 원가 계산 뭐 이런 것들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주제가 워낙에 뻔하다 보니까 사실은 컴팩트하게 잘 정리하시면서 사시점을 좀 편하게 먹기에 가장 좀 편한 그런 과목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원가관리회계 버리지 마세요. 네, 원가관리회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험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이나 어차피 다 동일한 이야기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반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하고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나 혹은 세법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 조문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 실무적인 노하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립해 놓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1번은 아무래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원리를 이해했다. 나는 분명히 이해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관리회계 공부하는데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그 대부분 이런 착각들을 해요. 그날 강의를 듣고 있으면 다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 강의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해보면 그날 풀어봤던 문제니까 다 잘 풀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완벽하게 알게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게 내 것이 되어서 시험장에서도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만들려면 솔직히 정말 무수히 반복을 해보는 거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한두 번 그냥 이해해봤다라고 해서 그게 시험장에서 바로 생각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을요 최대한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는 거 이게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문제도 이제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좀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을 좀 시켜드리면서 좀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비 세무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 담당하고 있는 황윤아 회계사라고 하고요. 세무사 유예반에서는 제가 담임 역할도 하게 될 거라는 거 참고를 해두세요. 일단은 재무회계 출제 교양 좀 알려드릴게요. 첫째, 옛날에는 30점짜리 두 개인데 주제를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한 가지 문제에 여러 가지 주제를 막 미친듯이 때려박아요. 특히 올해 1번 문제가 좀 엽기였어요. 미쳤다. 자, 기본이 자본 문제인데 거기다가 복합금융 상품 썼고 그 다음에 주식선택권 썼고 거기다가 주당 이익까지 섞어서 총 4가지 주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4가지까지 섞는 것까지는 나올 것 같지 않고 앞으로 한 2-3가지 정도 주제를 섞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다 회계세법 고득점 받고 2차 시험 장강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들 대다수는 선택 과목이랑 재정학에서 고득점 한 다음에 회계세법은 한 몇 가락? 이 정도에서 일명 그 똥동차 출신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조용히 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랑 세법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기 다지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본기를 어떻게 다질 것이냐? 바로 회계학계의 최고의 명자라고 할 수 있는 스터디 매뉴얼을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뭔가요? 이거 표지 난데 이거 역대급 제일 잘 나오는 표지잖아. 혹시라도 요거 표지 마음에 안 들면은 너 경민이 형이 그 달력종이 준다니까 달력종이로 싸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제 책 자랑을 좀 하자면은 여러분들 요 스터디 매뉴얼만 봐도 세무사 2차까지는 충분히 커버될 만큼 되고도 남을 정도로 풍부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회계학계에서는 뭐 그림파다 분계파다 막 싸우잖아요. 제 스터디 매뉴얼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거죠. 왜냐면은 전 그림과 분계를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를 맞춘 거예요.
딱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자체가 분계이며 분계가 그림인 물알체의 경지. 맞습니다. 네. 이런 경지에 다다른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희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요 스터디 매뉴얼을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건져가는 왁구 몇 개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요 책이라도 좀 사주세요, 제발. 아, 나 이거라도 풀어야 돼. 책팔이.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 2차 문제를 제가 직접 출제했거든요. 근데 30점짜리 한 문제에 한 가지 주제만 내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주제를 섞어서 요새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낸다. 그러면은 현금흐름표도 뭐 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현금표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네, 제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무회계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고급회계. 고급회계가 안 나온 지 꽤 됐죠. 2012년인가 주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고급회계가 터진다 하는데 맨날 안 터져요. 드디어 2019년에는 진짜 터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빵! 근데 한번 터지면 그게 핵폭탄이지. 근데 왜냐면은 세무사 수험생 중에 연결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연결 터지면 빵! 여러분들 다 연결 공부 안 했다고 제가 가정할 거예요. 스터디 매뉴얼에 있는 연결,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셔도 30점 만점에 한 25점까지는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급회계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를 다 마련해놨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영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목 소개 및 이제 유해 종합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2차 시험을 보셨잖아요. 세법학. 어떠셨나요? 문제가 상당히 난해하게 나왔다고 평이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세법학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미 조문으로 문제를 내받아 냈기 때문에 조문에 기반을 둔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믹스가 돼서 융합해서 나오는 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딴 거 쓰고 나왔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케이스에선 여러 가지 물어본 다음에 해당 세목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많이 출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세법학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 어려운 계속 난이도 높은 문제를 갖다가 케이스를 찾아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의 도입 취지와 그다음에 법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도 높은 케이스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단계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뭐 조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뭐 사례를 공부하겠다. 저는 뜯어 말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러니까 세법학 1기 공부할 때는 사례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사례 얘기하긴 합니다만 조문에 근거한 필요한 사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기 때는 조문의 이해.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다독을 권장해 드리면서 이제 조문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의문문제 120선을 6주 동안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120문제 중에서 제가 거의 세보니까 105문제, 6문제를 풀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기 때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이 조문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그런 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문이 문제가 되면은 이 부분의 포인트로서 문제가 된다. 또는 이 부분에서는 케이스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케이스에 대한 이제 적응형을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이제 끝판대장이죠. 모의고사.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 모의고사는 어렵습니다. 장담하는데 제 모의고사 난이도가 이번에 출제된 세법학 문제와 거의 흡사하다는 게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최소한도로 뭐든지 쓰고 나올 거다 라고 포커스를 둔 게 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모의고사 8번을 보고 들어가시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흔히들 말하는 구라죠, 구라는 많이 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 모의고사를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기하고 2기 때 조문의 숙지와 케이스의 숙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잘 하시면은 분명히 3기 모의고사까지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